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수몽키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 자산운용의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 모시고 궁금한 점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지금 현재 또 미국 물가 지표도 생각보다 좀 안 잡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장 최근에는 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이제는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 부분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래도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좀 보면 그래도 금리는 인하하는 기조로 가는 것은 맞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장기채에 대한 ETF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그게 생각보다 수익은 좀 많이 나지 않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네. 뭐 금리가 내렸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가고 하면서 지금은 사실 뭐 작년하고 크게 다름없는 금리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이 무엇보다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신중론과 네. 완화론이 계속 좀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속도는 좀 더디게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연준 위원들이 막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석 매니저님께서 보셨을 때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일단 연준 의장이 결국엔 어떤 경제 지표에 근거를 그쵸? 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반영하는 미국의 어떤 채권 선물 시장도 보면 금리가 좀 많이 후퇴하긴 했지만은 네. 그 6월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50%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런 방향성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약간 채권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좀 신경 쓰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미국 장기 채권 투자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속도, 폭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럼 어떻게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네. 연내 3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그 의견들이 조금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이번 주만 해도 뭐 연내 금리 인하를 좀 2번으로 시나리오를 바꾸는 그런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그 속도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때 참고하는 지표가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CPI 물가 지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PCE 물가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개를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CPI하고 실업률에 대해서 지금 장표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네. 왼쪽 아래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CPI의 추세가 급격하게 쭉 떨어지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오른쪽으로 좀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CPI 자체는 하락세가 맞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더뎌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희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고용 지표죠. 이제 실업률도 네. 지금 보면은 지난 파란색 선이 이제 실업률인데요. 2022년부터 계속해서 3%에서 4%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낮은 실업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고용 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에서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 PCE 물가 지표입니다. 이게 매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최근 3월 29일에 발표된 2월 PCE 물가 지표에 따르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연준에서 목표하는 물가 수준이 이제 2%거든요. 네. 그 2% 대비해서는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바람은 당연히 좀 빠른 인하이시겠지만 연준이 지금 이 금리 인하를 어떤 숙제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지금 급한 게 없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벌써 4월이거든요. 저희가 6월 인하론이 유력했었는데 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후퇴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장기채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면 이 불확실성 안에서도 확실성을 하나 좀 들고 가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고민에서 저희가 이 오늘 소개드릴 상품에 대한 설계도 시작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올해 지금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채권에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풀 꺾여가지고 네. 많이 좀 지치셨는지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 사실 미국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TMF라는 ETF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미국의 장기 채권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 1년 국내 투자자 순매수가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예전에는 뭐 TMF라고 이렇게 티커만 말씀드리면 음. 사실 되게 생소해하시고 잘 모르셨는데 네. 이제는 TMF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로 아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네. 이제 있으실 정도로 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이 장기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고 그쵸. 나중에 이제 원금을 다 상환하는 이런 구조로 안전자산으로 좀 평가를 받는 그런 자산인데 네. 장기채는 사실 변동성도 크고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해서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와 있고 이걸 많이 투자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워낙 기준금리가 높은 5%에서 유지가 되면서 이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자본 차익을 많이 좀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미국의 장기채 1배 상품인 네. TLT ETF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또 미국 채권에 대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예. 지금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은 상위 탑10 안에 거의 미국 장기 채권 관련 상품이 4개 정도 네, 맞습니다. 있을 정도로 여전히 관심이 뜨겁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올해 기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 잠깐 말씀 주긴 하셨지만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긴 앞뒀는데 너무 네. 불확실합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더 어려워진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네네. 상당히 조심스럽고 투자도 혼돈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네. 시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이런 시기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도 매월 좀 일정 수준의 배당을 추구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이 좀 좋은 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바로 이번에 출시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라고 하는 상품이 네. 바로 이 매월 분배를 받으면서도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30년 국채는 너무 익숙한데 네. 플러스 12% 프리미엄 이거 좀 독특하네요, 이름이. 지금 또 너무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긴 했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코덱스에서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미국 장기채 관련해서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막 보신 분들이 헷갈린다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조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미국 시장에 있는 네, ETF를 먼저 두 개 네,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 TLT라고 하는 ETF 그리고 TLTW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두 개. 네, 맞습니다. 네. TLT는 네. 이제 미국 장기 채권에만 투자해서 금리 하락기에 채권의 자본 차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고요. 네. 반면에 TLTW라고 하는 상품은 자본 차익보다는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서 매월 고배당에 집중하는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LT는 채권 가격의 변동을 좀 더 노리고 하는 투자고 네, 맞습니다. TLTW는 그 가격의 변동보다는 조금 더 확보되는 인컴에 좀 더 집중하는 상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전략 모두 네, 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자본 차익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월배당 인컴을 동시에 추구하지는 못한다라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소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장기채 포지션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조금 축소시키고요. 네. 그런 불확실성을 좀 확실성으로 바꾸는 그 월 1%의 배당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니 정말 월 1%인가요? 이거 말 잘해야 되는 게 네. 월 1%냐 연 1%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이거 네. 말실수하면 안 되는데 월 1% 배당 맞나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12%예요? 네. 오, 저희가 이제 상품 명에도 붙였다시피 네네네네. 이제 12% 프리미엄은 이제 네. 연 12%. 그래서 이거를 월 1%씩 배당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월마다 나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와. 예. 그래서 이 상품은 이제 연 네. 12% 수준의 프리미엄 수치 수준으로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채권에 투자해서 네. 채권 가격의 상승분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오. 그래서 TLT와 TLTW 상품의 장점만 좀 모아서 출시가 된 그런 상품으로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보면은 뭐 TLT, TLW에서 채권의 장점도 누리고 고배당 이런 장점까지도 모여있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 상품 같긴 한데 네. 조금 더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금리가 네. 하락할 때 네. 채권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채권의 만기가 만약에 짧으면 이 채권은 어차피 수일 내에 상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대한 채권 가치의 변화가 크지 않거든요. 반면에 채권의 만기가 오래 남아 있다면 그만큼 가격 변화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 차익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일단 채권 투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매주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을 팔게 되면은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는 걸 수취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 프리미엄을 연 12% 수준으로 네. 매월 계속 분배를 해드리는 구조로 이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희가 출시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고객분들에게 드리는 그 1%의 분배율 자체를 고정시켰다. 그래서 매월 1%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급이 된다. 예,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든 점이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뭐 원금 깎아서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네. 커버드 콜 전략이 잘 네. 아시겠지만 네, 네, 네. 그 옵션 프리미엄을 초과하는 그런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때는 원금에서 깎여 나가면서 이제 분배가 되는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상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이고요. 음. 다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TLT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을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한 5년 정도 뒤로 돌려서 보면은 이제 월 1%에 대한 배당이 그동안 확보가 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전략을 썼을 때 네.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원금을 깎아가면서까지 네. 배당을 줘야 되는 그런 무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었다. 네. 과거에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설명 들으니까 좀 더 궁금해지는데 요 콜옵션 매도를 취하는 요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 상품이 또 가진 특별한 차별점이 있다면 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면 네. 사실 그 기초 자산을 매수하면서 네. 이제 콜 옵션을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합니다. 음. 그래서 상방은 좀 막고 대신에 하방은 좀 열려 있는 구조의 그런 전략이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시장이 횡보할 때 좀 효과적인 전략이고 그런 시장 상황이나 운용 기간에 따라서 좀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좀 꾸준히 인컴이 일단 확보가 된다는 게 장점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제 하락은 같이 하지만 일단 인컴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좀 손실이 상쇄가 되는 그런 전략이 이제 커버드 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기초 자산이 상승할 때는 그 기초 자산 상승분만큼은 이 커버드 콜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방은 좀 마켓 프리미엄만큼만 그 수익이 확보되고 그 이상의 수익은 좀 제한되는 그런 게 단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딱 전형적인 기본적인 콜의? 커버드 콜의 장단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어떤 자산을 투자하면 당연히 올라가면 그만큼 다 수익을 누리는 거지만은 네. 뭐 횡보할 때 이럴 때 아무런 뭐 이득 없는데 네네. 커버드 콜 전략은 이렇게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뭐 횡보할 때도 좀 이렇게 인컴을 수취하는 맞습니다. 구조고 뭐 네. 이런 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네네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이 상품은 좀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상품의 이제 커버드콜 전략은 네. 타겟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연 12%의 타겟을 이제 딱 정해놓고 그만큼만 콜옵션 매도를 해서 프리미엄을 확보해 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한 상품이군요. 그렇습니다. 더 특별하게. 그래서 예. 타겟 프리미엄 전략이에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들어오는 자금 모두 다 커버드콜 전략을 다 취해버리면 네. 앞서 말씀드린 구조랑 동일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월 1%만큼, 연 12%만큼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채권을 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 가격 상승분도 오르고.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은 이미 매도로 인해서 프리미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월 1%의 배당 지원을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그런 구조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상품명이 아예 딱 박았군요. 이게 또 변동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딱 장기채 30년 플러스 연 12% 프리미엄 이렇게 한 게 예, 맞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줄 수 네,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다. 예, 네네네. 자신있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네. 다른 점은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네. 옵션 만기가 이제 한 달 남은 먼슬리 옵션을 주로 이제 저희가 매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옵션을 매도하는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옵션을 매도하면 이제 월간 옵션, 즉 먼슬리 옵션을 한 번 매도할 때 받는 프리미엄보다 네. 위클리 옵션을 4번 매도하고 받은 그 총 프리미엄의 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프리미엄 자체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또 시장 상승분에, 그러니까 채권을 사기 때문에 시장 상승분에도 훨씬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전략은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신기하게도 또 한 달짜리 하는 것보다 주 단위로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은 네. 조금 더 프리미엄을 이렇게 받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배당을 좀 더 줄 수 있고 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네. 네, 이렇게 네. 월에 한 번 파는 거랑 네. 주에 한 번씩 팔아서 4번 네, 하는 네. 거랑 옵션 프리미엄이 동일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네, 있고 네. 근데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통계치로는 항상 주간 옵션의 프리미엄이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짧은 하루짜리 옵션의 프리미엄이 더 또 높습니다. 높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위클리 옵션을 하면서 4번이나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는 더 들어가고 비용도 더 들어가지만 좀 더 여유 있는 프리미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위클리 옵션을 좀 선택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연 12% 수준의 계획적인 이제 월 배당 네. 그리고 거기에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까지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본 차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좀 적합한 전략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옵션 매도 프리미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네.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옵션 매도 비중을 30% 이하로만 가져가더라도 저희가 매월 1% 수준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3%에서 4% 비중은 이제 채권에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생각하면 예. 그냥 투자 그냥 100 한다 쳤을 때 그렇죠. 30은 옵션 매도란 이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고 네. 나머지 70은 채권에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다 그냥 채권에 넣는 A 전략이 있고 네. 다 커버드 콜에 넣는 B 전략이 있는데 이게 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예. 인컴이 좀 아쉽고 어디는 자본 차익이 좀 아쉽고 네, 맞습니다. 그걸 딱 한 게 이거다. 맞습니다. 근데 조합은 딱 30%만 하면 어차피 충분히 월 분배율 1% 정도는 확보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상 굳이 무리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그렇죠.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30% 이상을 옵션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월 1%의 분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현재 수준은 30% 이내에서 다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수차례 여쭤보고 있긴 하지만 네네. 좀 신기해가지고 네. 한 번 더 좀 이게 지금 실제로 가능한 숫자가 맞다라는 거죠? 지금 네, 투자하신 맞습니다. 분들 앞으로 이제 월마다 따박따박 받는 건가요? 네, 상품 맞습니다. 투자하시면?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해주신 여러 전략들 그리고 상품 외에도 또 비슷한 경쟁 상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네. 또 차별점이 뭔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이점이 뭔가. 네네. 맞습니다. 시장에 네. 비슷한 전략의 상품이 하나 네. 있고요. 네. 해당 상품은 가장 큰 차이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30%로 아예 고정해서 가는 전략. 그리고 저희는 네. 월 1%의 분배금 확보를 위한 비중이 계속 조절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경쟁 상품에 대한 전략은 일단 내가 콜옵션 비중 자체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매월 얼마 받아 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매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월 1%는 무조건 줄게 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 비중을 얼마나 매도를 했던 간에 고객 입장에서는 난 1% 계속 받으니까 그렇죠. 그걸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그런 현금 흐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으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네. 저라면 이런 거 인컴이 얼마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그게 줬어요. 더 궁금하실 테니까요. 네, 궁금하니까. 네. 왜냐면 이제 딱 1% 준다고 하는 거랑 1%에 맞추겠다라는 거랑 또 정말 다르니까 다르고 다르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융통성 있게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네,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또 구독자분들도 비슷한 상품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정적인 인컴 얼마 앞으로 들어올지가 난 확실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분들은 이걸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상품 H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환 해지가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미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환율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원과 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네. 환율을 해지해서 이제 원 변동에 대해서는 ETF 성과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투자하시나 1,200원에 투자하시나 가격적인 거엔 변화가 없다라는 네, 거죠? 환에 의해서는 ETF 성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H 붙어 있는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 보수는 좀 경쟁력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네. 총보수 네. 연 0.25%의 출시를 하게 되고요. 네.
경쟁 상품보다는 약 30%가량 아, 그래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오, 아까 막 위클리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용은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네네. 그거는 이제 전가하지 오.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대한 그래요? 좀 해결을 야.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정말 이 인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살펴보실 만한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일단 그래도 또 마무리하기 전에 리스크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상품 투자할 때 이것만큼 조심해라. 네. 이런 건 알고 투자해야 된다.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커버드 콜 전략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일반 주식을 사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동일하게 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따박따박 월배당을 받고 있다고 해서 원금이 까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장기 국채에 투자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월배당을 계속 받아가시면서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장기 채권의 가격 상승에도 좀 동시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께 좀 적합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이제 이 상품은 이제 상장일이 4월 30일 상장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은 이 상품 하나로 끝낸다 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야. 생각이 됩니다. 승부수군요. 오, 네.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짚어주신 것처럼 하락할 때 뭐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는 그런 예적금 같은 건 아니니까 네네. 당연히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꼭 그 인지를 하셔야 되고 네. 장기 채권과 또 인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 구독자분들한테는 딱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상품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 이번에 나왔는데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